아니 빗물 들이치는 차로 빗물 들이치는 차에서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왜 거기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폭우로 인해서 빗물이 들이치는 그 차량 안으로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갑작스런 폭우로 차가 미끄러진 것 같아요 라는 신고 내용 112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기 있네,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요. 도랑에 빠진 차량이 뒤집힌 채 그야말로 전복돼 있었는데요. 차 안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거꾸로 매달려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요. 그런데요, 창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 운전자 구조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요.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서 손에 든 무언가로 벨트를 끊어내고는 차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있는 운전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요. 1분 1초가 다급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지금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량이 지금 막 비가 오는 날씨인 건 구전 날씨인 건 알겠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뒤집히는 사고를 났을까요? 저게 지난 11일에 전남 순천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추석도 되고 했으니까 산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산에 인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산의 인도가 진흙탕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후진으로 내려오다가 빗길에 차가 구른 거예요. 세상에. 떼굴떼굴 굴러서 이 도랑에 처박힌 겁니다. 거꾸로 전복이 됐는데 그때 차량 운전자는 이 발이 운전석에 끼어서 거의 막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피도 안 통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동차로는 막 이 또랑물이 막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는데 경찰이 막 불러도 운전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경찰이 문도 열리지가 않고 근데 경찰이 순찰차 차 키에 레스큐미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레스큐미를 이용해서 저 차량의 유리창을 딱 때려가지고 유리창을 깬 거예요. 기어 들어가서 저 운전자를 안전벨트를 끌어내고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레스큐미 아마 예전에 뉴스파이가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창문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그 엄청난 압력으로 팍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장치인데 그 장치가 있었던 덕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진흙탕 된 림도, 그러니까 숲길이에요. 거기를 차가 후진하다가 미끄러져 구른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셨죠? 경찰이 어쨌든 차 문을 열고 저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자, 출동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신속하게 레스큐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끼고 전복된 상태면 다리가 걸절이 왔을 수도 있고 함부로 이제 그 좁은 틈 사이로 그 요구조자를 꺼내다 보면 더 다치게 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만 괜찮을 수 있을지언정 어떠한 그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일단 의식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서 계속 이제 기다렸죠. 현장에서 의식은 찾고 어제도 통화를 해보니까는 잘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첫 영상 보셨을 때 시청자분들은 아니 그 어렵게 그 차문 유리 깨고 좀 문 열고 들어갔으면 얼른 저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구호 활동을 해야지. 왜 경찰은 저기 차 안에 머무르고 있지 태연하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93년 이전에는 저런 상황에서 그대로 꺼냈어요. 그런데 1993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나 여객기가 목포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헬기가 운반을 하는데 헬기가 작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그런 부상자들을 헬기 안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어에 그대로 해서 들고 이 안전한 장소로 이송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척추를 다친 그런 환자들, 부상자들을 그대로 와이어에 옮기는 바람에
다수의 부상자가 척추 마비, 어머나.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이 차 안에 이렇게 낑겨서 있는 사람을 척추가 다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억지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됐죠? 네. 척추에 더 큰 지금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2차 가해,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경각심이 일어서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119나 혹은 의학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네. 억지로 어떤 환자를 운송하거나 어떤 이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평소에 훈련받고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교육받은 매뉴얼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경찰분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죠. 바로 전남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의 김태균 경사님과 동료 선후배 경찰분들인데 정말 잘한 일을 하셨어요. 이 현명한 대처 덕분에 운전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태균 경사님이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그게 뭐냐? 이 열쇠고리처럼 갖고 다닐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차 유리에 대고 저 버튼을 누르면 엄청난 압력으로 그리고 세기로 저렇게 차 유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왜냐하면 폭염 때 아이가 차에 갇혀 있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레스큐미를 사용하면 큰 어떤 위험 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차량 안에 있는 분들을 구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김태균 경사님이 전해온 말, 가정에서 레스큐미 하나 정도로 비상 안전 장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전해 오셨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족을 많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꼭 이런 점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